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하나가 한국과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기업, 주로 욕실 화장품을 만드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한국의 숨은 영웅이 되었을까요? 며칠 전 한 독거노인이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기업이 나섰습니다. 이 기업이 한 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야쿠르트 지원 프로젝트, 단순히 음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엄청난 일을, 그리고 곧바로 이 기업의 행보를 찾아보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를 돕고 해외 참전용사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던 그들, 심지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 지원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기업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곧바로 인프레쉬의 대표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한 마케팅이나 이미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료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연락이 안 되면 즉시 복지관과 협력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죠. 고독사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점점 더 익숙해지는 요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늘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6.25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92세 참전용사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화장실 상태가 너무 열악한 환경의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조국을 위해 싸울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기업은 즉시 후원금을 전달하고 매월 모든 참전용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쟁 이후 극빈층으로 전락한 그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며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력을 되찾은 한 참전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당신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기억과 감사였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홍보를 위해 떠들썩한 이벤트를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행동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기업이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뒤에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기업의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기업도 아니고 넉넉한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닌 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이 기업의 대표는 한 우연한 계기로 6.25 참전용사 A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였지만 지금은 92세의 폐지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좁고 노후된 집,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겨울을 버티는 노인,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 겨울에는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참전용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조국을 위해 싸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대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날로부터 이 기업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곧바로 6.25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생활비 지원, 식료품과 생필품 전기 지원, 각 지부의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식사 지원. 이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직접 참전용사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들에게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6,073명의 용사들이 파병되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급빈층으로 전락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처한 참전용사들이 많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업은 곧바로 국제실명구호 NGO와 협력해 백내장 수술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조국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은 한국의 작은 기업이 세계를 감동시켰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돕겠다. 그런데 이들의 선행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업의 행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를 돕는 것에서 시작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실명 위기를 해결하는 일까지.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했고 후원 활동을 늘려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표가 개인 자산을 털어 참전용사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원이 늘어나면서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건 알겠는데 회사 망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중소기업이 감당할 일이 아니야. 대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만났던 92세의 참전용사,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시력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던 노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곧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부 연계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 지원금으로 활용, 후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한 기부 시스템 도입,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예를 들면 이 샴푸를 사면 독거노인에게 한 병의 야쿠르트가 전달됩니다. 이 바디워시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용사들의 생활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산 샴푸 하나가 참전용사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사야지. 이 기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고 있구나. 이후 후원 활동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참전용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냥 역사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야.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중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기부를 넘어서 기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알려야겠어. 참전용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유튜브와 SNS를 통해 그들의 희생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도 하고 기부자들에게 참전용사들의 감사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프로젝트 운영까지.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큐멘터리를 공유했고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군요. 할아버지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프레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돕고 있던 92세의 참전용사, 그가 숨겨왔던 엄청난 사연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라가 잘 살면 됐어.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진 순간 관계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6.25 전쟁 당시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중 수차례 최전방에서 싸웠고
전우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끝까지 버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훈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가 지금은 폐지를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땐 나라가 너무 가난했어. 우리를 챙겨줄 여유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됐잖아. 그걸로 난 충분해. 이 말을 들은 기업 대표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분이 다시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대표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오래된 목조주택이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기마저 불안정해 가전제품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집 내부를 수리하고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전기 배선을 새로 깔고 안전한 가스레인지와 따뜻한 전기장판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화장실. 그의 화장실 내부 상태가 너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씻는 일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낡고 부족했던 화장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온수가 나오는 샤워 시설과 세면대 설치,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 시스템 보강. 공사가 끝난 날 그가 처음으로 새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오래 참았던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겠네. 그의 이야기는 곧 언론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이분이 조금이라도 보답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보다 다른 참전용사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됐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챙겨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대표는 더욱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것이다. 92세의 참전용사는 새로 단장된 집을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겠네.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들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대가가 폐지를 줍는 삶이라면 이게 맞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나라들의 참전용사 복지와 대한민국 참전용사 복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210만 원, 퇴역군인 연금 평균 월 300에서 500만 원, 무료 의료보험 제공 전역 후에도 100% 지원, 장례 비용 전액 지원, 그리고 유가족 보상금 5억 6천만 원, 베트남전 참전기념관 건립 및 각종 행사 지원.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연금 월 260만 원에서 400만 원, 전쟁포로 생활자 월 연금 별도 지급,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유가족 보상 및 장례 지원, 전역 후 주택 지원, 학비 지원. 호주 참전명예수당 월 205만 원, 의료비, 공과금 면제, 정부 주택 우선 배정, 사업체 감세 혜택, 베트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뉴질랜드 참전명예수당 월 180만 원, 참전 위로금 400만 원에서 640만 원 지급, 질병보상금 본인 3,200만 원, 미망인 2천만 원. 그럼 대한민국 참전용사 복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42만 원, 생계지원금 80세 이상 저소득층에 한해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의료비 감면 보훈병원에서만 90% 감면, 일반 병원 이용 어려움, 장례 지원 사망 시 20만 원 지급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그러나 자리 부족 문제 발생. 한국은 과연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맞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참전용사에게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지급, 대한민국은 고작 월 42만 원, 미국은 의료비 전액 지원, 대한민국은 보훈병원 외에는 본인 부담, 미국은 유가족에게 5억 원 보상금 지급, 대한민국은 장례비 20만 원 지급,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역 후에도 주택 지원, 사업 감세 혜택 제공.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주어야 하는 현실. 참전용사들이 원하는 건 기억입니다. 92세의 참전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됐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챙겨주면 좋겠어. 그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던 이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참전용사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92세 참전용사의 집을 수리해주고 난 후 대표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웅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참전용사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생존 참전용사 한 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번에 만난 분은 94세의 김영수 할아버지. 그를 만난 순간 기업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허름한 집, 침대 대신 낡은 이불 몇 장이 전부였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챙기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다들 떠났는데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니 오늘은 참 기분이 좋구먼. 그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용사였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싸웠던 영웅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노후보장은커녕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몸이 불편해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집. 그럼에도 그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대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할 차례입니다. 또 하나의 집을 수리하다 대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문과 문을 새 것으로 교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전기 배선을 새로 정비했으며 낡은 가구 대신 새로운 침대와 이불을 마련해주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지원해 언제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까지 편히 살 수 있겠구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고맙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이렇게라도 보답받는 게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후원 방법이 궁금해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해 후원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6.25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답하는 작은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웅은 전쟁터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영웅은 살아간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숨은 영웅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퍼뜨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되세요.